네, 민주당은 전국의 주도권이 정부 여당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당 내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새롭게 출범한 비대위가 분주합니다. 과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을까요? 또 국회법 개정안으로 대통령실까지 개입한 이 상황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야당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철민입니다. 예, 자, 뭐 직전까지 사실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서도 활동을 하셨는데 새롭게 비대위가 꾸려지고 혁신의 화두를 다시 민주당이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 어떤 방향, 뭐 어떤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아직도 뭐 책임론이 막 격해지거나 이런 상황인가요? 국민들께 좀 알려주시죠. 뭐 아직은 당내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뭐 토론이 이루어지는 중이라 뭐 어떤 방향으로 모아졌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제 개인 의견 네네.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 혁신이 무슨 뭐 특별한 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정책적인 문제에서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고 또 이런 그 원내 운영이나 이 정치 측면에서는 더 나은 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기본으로 돌아갈 때 오히려 이게 더 혁신에 부합하는 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아주 구체적인 그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민생 문제에서 특히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이 혁신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내용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기본으로 돌아간다. 뭐 국민의 본래의 민심을 잘 읽는다. 맞는 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눈에 보여지는 얼굴의 변화. 네. 사람의 교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메시지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대 교체론도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저도 세대 교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얼굴들과 새로운 그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해야 그런 그 각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책적인 내용, 비전들이 더 다양해지잖아요. 그런 다양성 속에서 사실은 저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저희가 이 충분한 수준의 세대 교체가 물론 세대 교체가 뭐 한순간에 단 하나의 뭐 전당대회나 뭐 방법으로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세대 교체를 만들어가는 시작 과정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분명하게 하고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뭔가 그런 어떤 새로운 인물들에게 정치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 당의 활동이나 저희 의원들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또 계속 논의 중이니까요. 또 저희가 뒤에 이어진 질문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당내 분열을 가장 우려하는 것 같아요. 지도부는 특정 용어, 수박 사용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사실 모르는 많은 분들도 알게 됐습니다. 예, 계파 분열에 대한 경계 어느 정도 분위기로 지금 좀 다듬어 가고 있나요? 근데 저는 이제 수박에 대한 내용이 단순한 계파 분열을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그 진짜 저희가 극복해야 되는 건 혐오. 이게 수박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혐오와 조롱이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든 아니면 뭐 다른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혐오와 이런 어떤 조롱을 하는 정치는 분명히 극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박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계파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당내 사실 지금 이 혐오 정치가 굉장히 좀 깊숙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반성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그 이 혐오를 넘어서는 뭔가 다양성의 인정, 이 포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좀 깊은 반성과 수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깊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용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쪽이고 이 용어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좀 지지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 이제 혐오와 조롱이 문제다라고 하면은 이 용어를 주로 쓰셨던 분들이 자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개별적으로 지지자들이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든 이낙연 뭐 전 대표든 아니면 뭐 일종의 정치인 장철민을 지지를 하든 간에 더 다양한 어떤 그 정치인이나 정책적인 방향을 지지할 수 있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강한 그 에너지를 표출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의사 표현의 방식들을 저는 뭐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에 굉장히 좋은 측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 이런
어떤 그 갈등과 아픔을 오히려 더 만들어내는 방식이 정말로 큰 문제인 거고요. 오히려 네. 이런 에너지를 생산적인 결과물들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정말로 민주정당이 그렇죠. 오히려 더 발전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 혐오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만 네. 극복되면 당연히 다양한 지지 그룹과 다양한 에너지들은 오히려 더 힘있게 표출돼도 좋은 거죠. 예, 결국 뭐 팬덤 정치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긍정적으로 쓰면 아주 좋은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게- 이광재 의원도 지난번에 인터뷰에서 네. 얘기했던데 우리 BTS 팬들이 가지고 있는 요즘에 그렇죠. 이 포용적인 모습들이나 좋은 에너지들은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치 팬덤도 팬덤 자체를 극복하자. 이건 사실은 저는 이상한 얘기 같고 그 팬덤이 진짜 민주주의의 그 어떤 발전의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우리 당이나 이 정치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반성의 지점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좀 추후에도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정치적 유불리 관계가 개입되면 또 좀 치열해지는데 전당대회 룰 놓고 지금 팽팽합니다. 네. 예. 민심을 더 반영해야 된다. 아니다, 뭐 전통적인 방식이다. 여러 가지 팽팽한 상황인데 어떻게 룰 수정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이번 그 지방선거나 대선을 치르면서 좀 명확해졌다고 보는 게 실제로 그 민심과 당심의 괴리되는 상황에서 네. 민주당이 약간 그 혼란스러워지고 뭐 약간 갈 길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몇 차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심이 이번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이후의 당 운영 과정에서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이 전당대회 룰을 만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적합한 게 아닌가. 네. 물론 그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도 이 민주주의 정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는 그 몇 년의 그 민주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의 순간에 그리고 앞으로 이 몇 년의 당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중정당 그 집권을 다시 해야 되는 당으로서는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전당대회 룰도 만들고 앞으로의 당 운영 방식도 채택하는 게 그것이 지금 상황엔 더 적합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네. 초선 의원 5인 이렇게 해서 과거 목소리를 내신 적도 있고 네. 본인도 치르셨지만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85년생 이준석 대표가 이 5대5 민심 당심 룰에 따라서 지금 대표가 됐습니다. 네네. 장철민 의원님 지금 83년생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젊은 정치인인데 룰이 좀 바뀌면 나도 가능성 있겠다. 여기서 갑자기 출마 선언을 요청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출마 선언을 하는지는 전혀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근데 그런 어떤 민심이 변화를 요구하고 민심이 더 뭔가 새로운 진보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을 때 그거를 더 정확하게 받아 안을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그러면 민심을 뭐 5대5 정도로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그런 있다. 어떤 가능성이 생길 거고 그게 네. 꼭 저만이 아니고 뭔가 여러 이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의 지평이 열린다면 정말로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네. 민심 반영 비율을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당내에서 그런 주장을 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사실은 뭐 지금 상황에서 민심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은 정치인의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했는데 네. 의원님 포함해서 실제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새로운 민주당의 위기를 구할 당대표로 나서겠다라고 할 만한 분들, 의원님들 계신가요?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인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얼굴만 새로운 게 네. 아니고 그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지향점이나 이 콘텐츠가 네.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런 다양성의 힘이 지금은 우리 민주당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네. 저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여러 위기의 그 순간과 내용들을 극복하려면 결국은 그런 어떤 다양한 내용들, 다양한 콘텐츠와 정책들이 필요한 네. 상황이니까요. 우리 당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나도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 이광재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7080 출생 정치인들 띄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에도 많고 좀 네네. 진보적인 세대를 대표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출마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뭐 홍영표 의원과도 오랫동안 일을 하셨잖아요. 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좀 당내에 다시 분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란이 돼도 이런 얘기가 꼭 필요한 순간이기는 합니다. 네,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도 이광재 의원 생각과 거의 일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상상력을 정말 펼칠 수 있으려면 공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이재명 의원뿐만 아니라 뭐 홍영표 의원, 전해철 의원, 뭐 여러 그 네. 선배님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새로움에 좀 투자하고 네. 뭔가 새로운 그 가능성을 위해서 돕는 일들을 하시는 게 지금 당을 위해서는 맞는 일 아닌가. 그래서 그런 그 또 새로움은 늘 또 여러 갈등과 어려움들을 그렇죠. 또 맞을 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뒷받침하고 조율하고 힘을 실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면 아마 이 지금 당이 훨씬 혁신하고 발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국민들도 훨씬 더 그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납득하시고 감동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어서요. 네. 저도 이광재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거의 100% 일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권력 자원이 많은 이 분들이 더 큰 도전을 하기 수월한 거는 네. 사실이니까 저희 젊은 의원들이 그냥 단순하게 뭐 선배님들 물러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젊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역할들을 지금 해야지라고 결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대 교체나 이런 정치 권력의 교체는 과거 사례도 그렇고요. 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뭐랄까요? 좋은 얘기와 제도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투쟁을 통해서 바꿔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본다면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장철민 의원님도 구체적으로 정말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내가 당대표에 출마하겠다 이런 액션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좋은 뜻이다라는 동조를 넘어서는 행동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종류의 움직임들이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제가 나가고 뭐 박지원 위원장이 분석하고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진짜 변화가 이제 오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게 그 하나하나의 시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여러 시도들이 뭔가 정말 여러 같이 큰 이 움직임으로 흐름으로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네. 상황이라서 뭔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는 숨기지 않고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든 네. 뭔가 적극적으로 이제 의사 개진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주장들과 이런 이 생각들이 모아져 나가면 그게 거기서 이제 저희가 시작할 수 있겠죠. 젊은들의 세대 교체가. 자, 저희는 80년대생 의원 장철민 의원님도 출마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국민들께 정보를 전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국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구성이 막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각 상임위별로 중요한 현안도 많거든요. 네, 특히 맞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놓고 팽팽합니다. 네. 17대 국회부터 이어온 전통을 지켜라. 여당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법사위에 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전통과 뭐 이런 법사위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뭐 그게 잘 됐든 못 됐든 예전에 이 원내대표 간 합의문이 있으니까 합의문을 존중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정치를 복원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여야가 뭔가 정치 자체를 복원하고 뭔가 합의 정신을 지켜나가고 하는 노력들을 해나가야 이게 결국은 국민의 삶에 포함된 여러 민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도 그 바탕에서 이루기에 가능한 건데 지난번에 이제 검찰 개혁 관련된 입법을 할 때 국민의힘이 합의를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은 지키겠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 합의를 한 3번, 4번 깨더라도 우리는 합의를 계속 지켜나가는 원칙 있는 물러섬 당의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여러 이야기들의 신뢰성도 생기고 국민들도 그거를 분명히 같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법사위원장 문제는 법사위원장의 중요성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정치적인 판단을 넘어서 일단은 합의를 지키는 방식으로 하고 이 국회 그 원구성을 빨리 해서 실제로 지금 여러 문제가 되고 있는 네. 현안들을 국회 내에서 원내에서의 그 이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싸워 나가고 문제들을 밝혀 나가고 견제와 감시를 해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를 복원하고 다시 이 협의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시고요.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거기에도 사실 포함되어 있으신데 대통령도 위헌 소지를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입법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 국회에 있는 거고 국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행령이 법에 위반된 위임일탈의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법 개정을 통해서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문제가 뭐냐면 이걸 저희가 이 시행령이 법을 일탈했을 때 법을 계속 개정하다 보니까 법이 네. 자꾸 복잡해져요. 네. 법이 너무나 복잡해져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법은 어떻게 보면 원칙을 정하고 시행령이 이 집행 상황이나 현실에 맞게 그걸 조정해 가면서 하는 이런 어떤 이 역할 분담이 잘 돼야 되는데 법이 너무 디테일해지면 오히려 이 집행 과정에서 문제들을 더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대한 국회 입법권에 기초한 통제권도 네. 하나 만들어 놔야 오히려 법도 더 간명해지고 시행령도 더 현실에 적합해지는 그래서 사실은 정부 행정도 국민의 삶도 나아지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천 의원과 함께 이 발의하고 동의를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예전에 2015년에도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어떤 논리와 비슷한 논리로 네, 국회를 그랬었죠. 통과한 적도 있던 네. 만큼 이번에도 좀 그 합리적으로 차분하게 논의해서 그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새로운 대통령의 그 행복, 국민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끝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빵집도 찾고 영화관도 가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좀 불편함을 야기하거나 안 맞다라는 지적은 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솔직히 제가 정치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늘 보면서 어떤 종류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갖고 저런 일을 하는 걸까라고 네. 아무래도 자꾸 지켜보고 생각을 할 수밖에 있으니까. 없는데 네.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그냥 요즘 이제 인스타에 셀럽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약간 정치 셀럽 같은 이 정체성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 네. 왜냐하면 오히려 시민 불편들은 되게 많이 야기하면서도 네. 그게 우리 국민의 삶이나 아니면 뭔가 정책 알겠습니다. 문제를 뭔가 이렇게 다시 뭔가 환기해주거나 이후에 그게 정책적인 그 결과물로 이어지거나 하는 내용들은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목적 없이 국민들만 불편하게 하는 거라서 이거는 진짜로 이유를 잘 알 수가 없다. 그래서 SNS 셀럽으로 보인다. 절제되어야 되는 네.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청취자분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짜 젊은 정치인들이 출마를 전당대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대표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이 문자에 대한 답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좀 잘 모아보겠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 네. 하나라도 확실하게 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었습니다.